수백 명의 트레이더가 북적이는 거대한 트레이딩 룸, 그 한가운데서 한 남자가 6개의 모니터를 응시하면서 순식간에 수백만 달러를 움직입니다. 지난 20년간 연평균 수익률 30%라는 정말 믿기 힘든 기록을 세웠지만 결국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표적이 되면서 월가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인물이 됐죠. 오늘 단기 트레이딩의 제왕이라 불리는 남자 스티븐 A. 코엔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스티븐 코엔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엔에게 엣지라는 건요, 그냥 좋은 정보, 그 이상이었어요. 남들보다 단 몇 초, 아니 찰나의 순간이라도 먼저 얻는 정보. 바로 그 시간적 우위가 승자와 패자를 가른다고 믿었죠. 정보 우위에 대한 이런 광적인 집착이 그를 천재의 반열에 올려놓았지만 동시에 거대한 논란의 한가운데로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엣지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 월거의 거물이 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의 어린 시절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숫자와 리스크에 대한 그의 천부적인 재능은 아주 어릴 때부터 남달랐다고 합니다. 그의 성장기는 그야말로 초고속 질주였습니다. 명문 워튼스쿨 다닐 때부터 이미 주식 거래로 돈을 벌기 시작했고요. 증권사에 입사한 첫날 무려 8,000달러를 벌어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2년 자신의 이니셜을 딴 헤지펀드 SAC 캐피털을 세우면서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하기 시작하죠. 코엔 스스로가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는 자신을 그냥 분석하는 트레이더가 아니라 시장과 거의 한몸처럼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장의 리듬을 느끼고 가격의 방향을 본능적으로 읽어내는 감각. 이게 바로 그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셈이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도대체 뭐가 SAC 캐피털을 20년 동안이나 월가의 최강자로 군림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들만이 가졌던 그 특별한 엣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코엔 제국의 심장에는 바로 이 단기 트레이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떤 기업의 장기적인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금 당장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시장의 작은 움직임을 포착해서 짧은 시간 안에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모든 걸 걸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바로 SAC라는 거대한 기계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혁명적이었냐면 이 4가지 요소가 오직 엣지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첫째, 초고속 매매. 1년에 포트폴리오 전체를 3번 이상 갈아치울 정도로 작은 기회 하나도 놓치지 않았죠. 둘째, 압도적인 정보력입니다. 월가의 그 누구보다 많은 분석가를 동원해서 시장의 모든 소리를 들으려고 했어요. 셋째, 촉매 기반 전략. 인수합병이나 신약승인처럼 주가 변동이 확실한 이벤트를 집중적으로 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냉혹한 다윈주의 시스템. 잘하는 트레이더에게 돈을 몰아주고 못하면 바로 퇴출시키는 거죠. 이 4가지가 합쳐져서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수익 창출 기계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이 수수료 구조를 한번 보세요. 코엔의 자신감이 어느 정도였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업계 표준이 2% 운용 수수료에 20% 성과 보수인데 SAX는 3%에 50%를 내걸었어요. 수익의 절반을 가져가겠다는 건데 투자자들은 그의 압도적인 성과 때문에 기꺼이 줄을 섰죠. 하지만 말이죠. 바로 이 엄청난 자신감,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이 믿음이 어쩌면 제국 붕괴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엣지를 향한 끝없는 욕망은 결국 파국을 불러왔습니다. 연방정부의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되면서 영원할 것 같았던 그의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18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조 원이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 숫자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내부자 거래 관련 벌금으로 기록됐습니다. 코엔의 제국에 내려진 심판의 대가였죠. 검찰이 제기한 혐의의 핵심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SAC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거죠. 특히 매튜 마토마라는 펀드 매니저가 있었는데 그가 알츠하이머 신약 임상시험 결과를 미리 빼돌려서 2억 7천만 달러가 넘는 이익을 낸 사건은 이 스캔들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국의 몰락은 마치 도미노처럼 진행됐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소속 트레이더들이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결국 2013년 SAC 캐피털은 회사 차원에서 유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엔 본인은 2년간 외부 자금 운용이 금지되면서 화려했던 SLC의 시대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스티븐 코엔이 아니겠죠. 놀랍게도 그는 다시 돌아왔고 금융계에 좋든 싫든 지울 수 없는 아주 복잡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의 마지막 이야기를 살펴보시죠. 이 차트가 그의 놀라운 재기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그가 냈던 벌금 18억 달러입니다. 이것도 엄청난 액수죠.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현재 그가 이끄는 새로운 회사 포인트 72의 운용 자산은 350억 달러를 훌쩍 넘어갑니다. 자기가 냈던 벌금의 거의 20배에 달하는 규모로 화려하게 돌아온 거죠. 이건 그냥 재기가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셈입니다. 법적으로 외부 자금을 못 굴리게 되니까 그 금지 기간 동안에는 일단 자기 돈만 굴리는 패밀리 오피스 형태로 회사를 유지했던 겁니다. 그리고 2018년에 제재가 풀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외부 투자자들을 받기 시작했죠. 이제 그는 월가의 거물이자 메이저리그 야구팀 뉴욕 매츠의 구단주이기도 합니다. 그의 유산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여러 매니저에게 자금을 나눠주고 경쟁시키는 멀티 매니저 모델을 지금의 시타델이나 밀레니엄 같은 거대 펀드들이 따라하게 만들었죠. 둘째, 단기 트레이딩만으로도 꾸준히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참 역설적인데 그의 스캔들이 오히려 헤지펀드 업계 전체의 준법 감시, 그러니까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엄청나게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는 시장의 리듬을 읽어낸 비범한 천재 트레이더였을까요? 아니면 승리를 위해서라면 선을 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월가의 탐욕을 상징하는 인물일까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